날선형 스타트 한번 같이 볼게요. 날선형 스타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05쪽입니다. 105쪽이고, 자,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105쪽이고, 제가 칠판에다가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부터 하고, 자, 오늘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어서 가면 돼요.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 할 거고요. 자, 한번 화면에다가 같이 한번, 여러분 제가 복습을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시간 나실 때 흰 종이에다가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 뭐 배웠는지. 자, 이제 3단원 들어왔고, 3단원 제목이 뭐냐면 수열입니다. 자, 수열은, 자, 요거 나오나 뭐의 약자라고? 수열이 뭐예요? 자, 누가 물어봐. 동우가 수열이 뭐예요? 보잖아요. 뭐 그거. 자,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나름의 규칙성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한 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열이라 부를게요. 그리고 수열에서의 핵심은 뭐다? 아마 지난 시간에 유형책 보시면 꼭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들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느껴가지고. 첫째 항, 둘째 항, n번째 항. 그리고 일반항 구하기가 핵심인 거야. 알겠지? 자, 이 일반항 구하기를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수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게 뭐다? 수열 중에서도 등차. 자, 이 등차의 뜻이 뭐라고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 거야. 그렇죠? 어떤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을 말하는 게 등차 수열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2, 5, 8, 11 하라고 쓸까요? 14 이런 것들은 자 준영아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일정한 수를 더한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등차 수열의 이름을 보면 이게 차이를 말하거든요. 즉 차이가 3인 거예요. 차이가 3인 거죠. 이런 수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이 일정한 수를 얘나야 뭐라고 부를게요? 공차라고 불러요. 자, 기호, 이름, 용어 다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이니까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공차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째 항이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비유들기로 이게 일종의 도미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뒤에 있는 항들을 내가 안 써봤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뭐다? 이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항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도 했지만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 첫째 항 더하기. 자, n이 아니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 부족해요. 자, n-1에다가 뭐를? 자, 공차를 곱한 게 뭐다? 여기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앞으로 문제 풀다가 등차 수열이 나오면 그냥 쓰고 시작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A, D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정답 쓸 때는 이렇게 간단히까지 해서 쓰면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 첫째 항과 공차를 가은아 그냥 주더니 이걸 그냥 안 주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안 주면 뭐가 된다? 이제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울 건데 어쨌든 오늘도 이어서 등차 수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어쨌든 일반항 님 이분은 존칭을 붙이세요. 일반항 구하는 거 공식을 외우자. 첫 번째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목에 써있죠. 제목이 뭐다?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등차 중항이란 무엇일까? 자, 사실은 뭔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수학자들이 이름 하나 만든 건데, 자, 등차 중항은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한번 오른쪽에 예시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어, 자, 한번 등차 수열인 거, 동우가, 혹시 너가 아무거나 등차 수열인 거, 이렇게 숫자 3개만 만들어줄래?
369. 자, 왜 웃기죠? 369. 그럼 이거 등차식을 맞나요? 얘나 이 공차가 얼마죠? 공차가 3이죠. 그렇죠. 369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만 딱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자, 이 책의 제목인 등차 중앙은요, 자, 용어 설명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6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3과 9의 등차 중항이다. 자, 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용어부터. 자, 등차 중항은요, 사실 되게 쉬운 말이야.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중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수를 양 옆에 친구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런 등차 중앙과 양옆은요, 한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자, 그 관계식을 암기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암기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 돼요. 여러분들은요, 자, 기억하세요. 이 등차 중앙은, 자, 사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등차 수열이니까, 준영아, 차이가 일정한 거 맞지? 그럼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지금 차이가 일정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얘는 이 6의 어쩌면 3과 9의 중점이라고도 볼 수 있나? 그럼 가운데는 중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중점 구하는 공식 하나 떠오르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어라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요게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차 중앙은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걸 말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 자, 어떤 식? 자, 외우세요. 가운데는 양옆의 어떤 평균 혹은 중점과 같다는 거야.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40번 문제처럼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세 수를 주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세 개를 딱 줘놓고 등차란 말이 나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등차 중앙도 한번 의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못 푸나요? 얘는 물론 일반항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반항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세 개가 주어지고 등차가 나오면 등차 중앙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등차 중앙. 자, 여러분들이 K값 구해 보시겠어요? 칠판에 필기하고 시범 보여드릴게요.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A, B, C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럼 저희가 이 가운데를 등차 중앙이라 부르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따로 외웁시다. 아시겠죠? 요 관계식을 외우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식이에요. 당연히 B는 양옆의 중점이잖아요. 그렇지? 자, 어떻게 하자? 자, 이 문제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일반항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은 해요. 왜 가능하냐면 제가 편의상 이 수열을 AN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사실상 저렇게 보시면 저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으로 볼 수 있나? 먼저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첫째 항 나와 있고 자, M-1 공차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공차는 모르지만 셋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N에다가 3 넣으시면요 요게 셋째 항인데 셋째 항이 11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항에서 D값 구할 수 있죠. D값이 나오면 여기 있는 일반항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K가 둘째 항이거든요. N에다가 2를 넣어서 둘째 항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치, 가능한데 이제 뭔가 좀 요 정도 풀기에는 너무 거창한 풀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이 두 번째 풀이를 기억하세요. 자, 뭐를 이용하자? 자, 등차 중앙에 한번 관계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 그대로 요것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저희가 가운데 있는 K를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공식이 된다? 양 옆의 친구의 평균 혹은 중점 구하는 공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K 값을 아주 담백하게 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세팅일 때 세 개가 등차다 이런 말 나오면 등차 중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낌 와. 그리고 자, 특별히 이제 사실 4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등차 수열을 띄어쓰기로 풀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그래. 근데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 47번처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항도 구하기가 애매해져요. 그러면 방금 배운 등차 중앙을 좀 이용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실래요? 47번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근계수 멘트 이런 걸 쓰잖아. 뭐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처럼 앞으로 등차 수열 문제 풀다가 이렇게 세 개를 주고 등차일 때 그러면 등차 중앙을 좀 의식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까지 있어요. 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4번까지인데 몇 개 안 돼요. 그 4개 가지고 전부 다 풀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자, 47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나오면 뭔가 일반항을 또 쓰기가 힘들어. 이제 이런 것들. 그냥 등차 중앙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니까 바로 가볼까요? 자, 나오나. 혹시 x값 구해봤어요? 얼마 나왔어요? 다들 마이너스 2 나오셨나요? 자, 어떻게 하죠?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세 개가 등차일 때,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등차 중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뭐였다? 가운데 친구는 양 옆의 친구의 평균과 같습니다. 혹은 중점과 같습니다. 이 식을 풀어보시면 x값 나오겠죠. 자, 풀어보시면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위에 이제 46번 가. 자, 어떤 친구는 지금 3개일 때만 가능한가요? 자, 46번에 요 4개가 등차 수열이래요. 우리 xy 구할 수 있겠네. 사실 뭐 이론상 4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3개씩 끊어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등차 중앙은 요 3개의 관계식인데 뭐 4개가 나와도 잘 보면 쓸 수 있긴 합니다. 이 문제 풀고 다음 장 갈게요. 등차 중앙. 촉매제는 3개가 나오고 등차일 때. 등차 중앙. 쓰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너무 복잡해요. 일반은. 그리고 밑에처럼 선생님들이 일반은 쓰지 말라고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좀 헷갈리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두 번째는 등차 중앙. 자, 한번 구해봤나, 준영아? 자, 혹시 준영아, x값 뭐 나왔어요? 1. y값은요? 마이너스 11. 혹시 얘랑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죠? 자, 4개여도 이렇게 3개를 딱 잘라보시면 등차 중앙 쓸 수 있잖아요. 그 3개를 같이 하면 됩니다. 등차 중앙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얘를 저희가 등차 중앙에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양옆의 평균 구하듯이. 그래서 y값 먼저 구하시면 되고요. y값 구한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를 같이 보시면 또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와도 가능은 하다는 거. 아시겠죠?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등차 중앙 소개드렸습니다. 자, 106쪽은 사실 지난 시간 숙제로 나갔어도 뭔가 풀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일반항님 또 다시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51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일반항을 써야 돼. 근데 일단 이 문제에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매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한 가지 팁을 좀 써드리자면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자, 5와 65 사이에 자, 몇 개를 넣어서 숫자 뭐가 3개를 딱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5개가 등차가 되었더라. 일단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겠지. 이해돼 여러분들?
요 5랑 65 사이에 3개를 넣어서 5개가 등차가 되었대요. 그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자, 지금부터 요게 핵심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근데 이 그림은 사실 매번 드리는 말씀이 사실 그림은 솔직히 수학은 약간 과자 못해서 그림이 절반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뭐가 잘하고 떡이 떨어집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5랑 65 사이에 어떤 세수를 넣었대요. 근데 넣었더니 얘네들이 뭐가 됐다? 나 등차가 됐어. 한번 풀어보셔야 될까요? 이제 일반항을 잘 이용하면요. 풀 수 있는데. 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를 제가 편의상 첫째 항이라고 부르면 여기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되겠네요. 뭐 일반항 이용해보세요. 뭐 대충 사이즈 나오죠 이제. 결국 뭐 일반항 문제입니다. 시간 잴게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문제예요. 어떤 두 개 사이에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가 되었더라. 뭐 뒤에서는 등비가 되었더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황부터 이해하시면 이런 게 등차라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일반항을 쓰면 됩니다. 검정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지우개를 지웠는데 더 더러워지는 것 같은. 자, 등차 수열 관련 정리. 첫 번째는 일반. 자, 일반은 A는 줄 두 번째는 등차 중앙. 이렇게 A, B, C가 등차일 때 가운데를 등차 중앙이라 불러요. 얘가 등차 중앙이에요. 자, 한번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기대해볼까? 자, 가은아, 혹시 이 세수 뭔지 찾으셨나요? 뭐라고 하세요? 20, 35, 50. 다들 나오셨나요? 20, 35, 50. 자, 어떻게 푼다? 어떻게 풀어요?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면서요. 보자마자 일반항 바로 만듭니다. 자판기 만들고 가자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이해했다면 첫째 항은 나와 있는 격이야. 얘를 첫째 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뭐를 몰라? 현재로서는 공차를 몰라요. 자, 공차는 모르지만 준영아, 우리 몇 번째 항을 알고 있지? 요게 이제 이론상 5번째거든. 5번째를 알고 있네. 그럼 n자리에 5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자리에 5를 넣어보시면, 즉 여러분들이 5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이 식을 이 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 값이 나옵니다. 자, d 값이 15가 되겠고. 사실 d가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냥 등차 수열의 뜻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긴 해요. 사실 뭐 d가 15란 말은 일정한 수가 15란 얘기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15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겠죠.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겠죠.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겠죠. 혹은 이 자판기에다가 n에다가 2 넣고 3 넣고 4 넣어도 되고요. 아무튼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결국 d값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큰 의미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우리 이용책에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일반항 님, 자, 한번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문제 풀고 요 다음 장이 이제 확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걔를 한번 끊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 풀고 유형책 가서 몇 개 풀고 쉬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 문제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좀 읽어보시겠어요? 54번. 자, 왼쪽 문제는 추가로 하는 거는 좀 더 유형책 가서 해볼게요. 이거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5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약간 앞장과 유사해 보이는데 앞장과의 차이점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 가보시면 앞장에는 이렇게 세 수를 주고 등차를 이룬다라고 했지. 근데 이번 페이지는 세 수를 안 주는데 어쨌든 저쨌든 어떤 세 수가 있나. 근데 이 세 수가 첫 번째 등차를 이루고 두 번째 합을 주고 세 번째 곱을 줘요. 그리고 세 개를 구하라 문제야. 그치?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이번 문제는 세 수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 힌트만 몇 개 줘. 첫 번째는 요거 등차를 이뤄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 요게 등차를 이뤄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합이 얼마다? 얘네들을 더한 게 30이에요. 얘네들을 더한 게 30이에요. 그치? 그리고 자, 뭐가 나와 있다? 곱이 얼마다? 곱한 게 190이래요. 즉 얘네들을 귀찮으니까 색깔 안 바꿀게요. 곱한 게 190이래요. 그리고 이제 세 개를 풀어야. 자, 일단은 이론상 원래 문자가 3개인데 사실 식이 3개 나와 있거든요. 등차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이론상은 다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다 필기해요. 이 문제 풀 때 참고할 만한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 느낌스럽게 접근해 볼게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처음 봐도 혹시 이런 멘트 기억나세요? 중학생 때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멘트냐면 이런 멘트 있잖아요. 자, 미리 써놓은 게 여기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자, 얘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 써 있잖아. 자, 이 말은 처음 보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혹시 그 중학생 때 이 멘트 기억나세요? 갖고 활용 문제 풀다가 세수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예요. 자, 혹시 이 멘트가 나올 때 가은아, 우리 혹시 이 세수를 뭐라고 넣는지 기억나세요? 가운데를 X라고. 그치, 보통 뭐 가운데를 문자 하나 빌려서 X라고 두면 자, 바로 앞에 건 준영은 뭐게? X 마이너스 1. 그치. 얘는 바로 뒤에 건 뭐게? X 플러스. 요런 느낌 기억나. 이 문제는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와서 말하자면 자연수도 등차 수열인 거 아세요? 공차가 1이에요. 그쵸? 어차피 요 1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등차로 말하면 얘가 지금 사실은 공차다, 어차피요. 그렇잖아요. 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우리는 요게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자리만 D로 바꿔서 요런 느낌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자, 도입부는요, 이제 세 수를 뭐라고 볼 건데, 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세요.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요런 말이 나오면 자, 방금 했던 대로 자, 가운데를 제가 편의상 A라고 볼게요. 그럼 바로 앞에 거는 뭐가 된다? 자, A 빼기 D가 되겠죠. 요거 바로 앞에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는 A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자, 이거라고 하자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요렇게 세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등차를 이룬데 요런 느낌스럽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요 빈칸이 아까 제가 비워둔 빈칸에다가 위에 걸 한번 쭉 대입해 보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이제 A랑 D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자,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아마 이제는 A랑 D를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다시 한번 우리 중학생 때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런 말 본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스럽게 시작을 해야 돼, 이 문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래요. 그럼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까 가은이 말대로 가운데를 문자를 주는 게 좀 예뻐요. 이런 문제 풀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두면 장점이 더했을 때 D가 사라져. 결국.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차를 이루는 세수의 합. 중요한 세수를 볼 수 있다. 자, 1분 뒤에 한번 같이 해보고 유형책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어쩌면 일반항 관련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등비수할 때 똑같이 나오거든. 자, 지금 아주 좀 잘 나와. 나중에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마치 그 지수를 잘하면 로그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수학원은 작년도에 제가 수업했을 때 이런 맥락을 짚을 줄 아는 친구들은 좀 또 생각보다 뭐 양이 많지는 않다고들 많이 해요. 생각보다. 수익은 딱 몇 개 없거든요. 일반원님, 등차 중앙.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좀 체크를 하긴 해야겠지. 자, 한번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이론상 연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점이 결국 어디에서 장점이냐면 이 합에서 장점이 발생돼요. 사실 그래서 가운데를 A라고 둬야 돼.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두면요, 여기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가 되는데 그건 별로 안 예뻐요. 그러니까 D가 지워주게 두는 방법이에요. 자,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 나온다? 3A가 30 나오고요.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죠. 자, A를 구한 기념으로 밑에다가 A를 한번 싹 채워보시면요, 여기서 얘네 둘을 곱한 게 합차입니다. 합차가 되고 양쪽에 10 나눠서 합차를 전개까지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얘를 이항해 보시면 D 제곱은 81이 나옵니다. 그러면 D가 뭐 나온다? 이론상 자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치? 선생님 둘 중에서 뭐가 맞나요? 자, 이 문제는 둘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D가 9면요, 지금 저희가 첫째 항 10인 거 알고 있죠? 해볼까요? 자, 만약에 D가 9면요, 여기 앞에는 9를 빼라고 했잖아요. 9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9면요,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19고 여기가 1대요. 다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 10, 19 이렇게 되는 수예요. 오케이? 자, 이형식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확보하기 전이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다음 장에 확보하는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20쪽입니다. 자, 120쪽에 유형 5번이 저희가 방금 보고 온 어떤 두 수 사이에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더라, 뭐 그런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이야, 얘는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817번 해볼게요. 817번 해볼게요. 가끔 요 유형이 조금 어려워지면 저 자리가 뭐 4개, 3개가 아니라 뭐 K개라고 나와요. 근데 힌트는 풀이 과정은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가 항상 말하는 말인데 K든 5든 12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이해를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방법. 반지 사이에 K개를 넣었더니 등차더라. 그리고 공차는 알려주겠대요. 역시나 K를 모르니까 등값과 공차를 주는 거야. 원래 수학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럼 풀 수 있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응용력이 좀 생기길 바래요, 공부할 때.
왔다 갔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셨나요? 한 2분 되긴 했는데 아까 저희가 해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럼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5랑 40 사이에 K개를 넣어서 만든 수열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등차를 이룬다 라고 나왔고요. 자, 이 문제는 체크할 포인트가 공차를 줬네요. 그리고 몇 개 넣을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일반항님 한번 믿고 가볼게요. 알겠지? 자, 이번 문제는 자, 첫째 항은 여기 나와 있죠. 첫째 항. 자, 쟤를 제가 첫째 항이라고 보면요. 자, 그때 뭐도 나와 있다? 공차도 나와 있는 문제. 사실 공차가 나와 있잖아요. 공차가 얼마다? 3이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항을 그냥 처음부터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 AN이 지금 뭐냐면, 자, 이거 죄송해요. 지금 여기는 하나 체크할 포인트는요. 이 A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겠네. 자, A는 지금 이미 쓰고 있잖아요. 자, 다른 문자를 쓰겠습니다. B라고 쓸게요.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쓰면 안 돼. 지금 저는요, 어쩌면 이 전체의 일반항을 구하는 중이에요. 새로운 수열 하나 선포하는 건 BN이라고. 즉 여러분들이 이제 BN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저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안 썼잖아. 자, 앞으로 수학 문제 풀다가 뭔가 그러니까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아직 안 쓴 거를 꼭 다시 보세요. 쟤를 꼭 써야 되니까 나온 문제야. 즉 지금 얘는 40이라고 아직 쓴 적이 없죠. 40은. 자, 요 40을 쓸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이 40이 요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 몇 번째일까요? 준영아, 제 몇 번째일 것 같아요? K 더하기 1일까? 혹은 얘랑 뭘 것 같아요? K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담백하게 세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 한 개 있죠. 그래 지금 가운데에 몇 개 넣었다? K개를 넣었다고 했잖아. 즉 여기까지가 K 플러스 1번째예요. 그럼 여기는 몇 번째일까요? 얘가 이제 K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K 플러스 2번째 항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준영아? 제 K 더하기 2가 맞아요. 맨 앞에 항에도 체크해줘야 돼요. K가 2번째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일반한 공식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40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요게 이게 또 유명한 문제야. 약간 위의 문제랑 반대 상황이거든. 위의 문제는 거꾸로 항의 개수를 주고 D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거꾸로 D를 주고 항의 개수를 구하는 좀 왔다 갔다 문제예요. 근데 핵심은 이제 K개라고 나왔지만 몇 개인지를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해보드를 체크해서 결국 얘랑 만나서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3K 더하기 6은 48되고요. 자, 2항에서 나누기 3 하시면 정답은 14. 즉, 몇 개 넣었다? 14개 넣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 혹시 마주치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지? 자, 오른쪽에 유형 6번 갖고 있습니다. 자, 유형 6번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다가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근계수 멘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4개 혹은 3개를 두고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말이 나오면 동우가 뭐를 떠올리라고요? 뭐를 떠올리라고요? 등차 중앙. 기억하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3개를 딱 줘놓고 등차를 이룰 때 이 말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등차 중앙을 떠올리세요. 자, 등차 중앙 멘트라고 볼게요. 알겠지? 마찬가지야. 뭐 820번도 안 풀 건데 뭐 간단한 게임 만들 거예요. 가로로가 등차고 세로로도 등차래. 어쨌든 3개가 나와 있으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 안 풀겠습니다. 여기는. 알겠지? 다음 장이 자, 유형 7번까지가 이제 확보하기 전까지인데, 자, 유형 7번은 저희가 아까 전에 하나 소개드린 게 있죠. 방금 왼쪽처럼 3개를 주어지진 않는데 3개가 등차를 이룬다. 또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3개를 둘 줄 알아야 돼. 한번 더 보실래요? 821번은 사실 뭐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등차를 이루더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얘나야, 우리 이 세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둘까요? 한번 도와줄게. 뭐라고 둘까요? 외우세요. 자, 공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두는 것 같은 느낌으로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자가 2개인데 이제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12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직각이니까 가은아 뭘 이용하면 돼? 요게 지금 직각이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시간아 상상해봐라.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문자 둘레의 길이로 12개. 그래서 이론상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멘트가 나오면 3개를 둘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자 위에 올라가시면 사실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써있는데 가끔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자, 이거 하나를 체크만 할게요. 4개가 등차를 이루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이 세팅을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와요. 근데 4개는 약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4개는 짝수라서 어떤 거 한 개를 A라고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쨌든 좀 세팅은 이상하지만 이거 지금 등차수가 맞거든요. 공차가 2D. 그치? 근데 결국 이제 봐봐. 이렇게 두는 거랑 이렇게 두는 거에 여러분들 결국 공통점, 즉 핵심 먼저 아세요? 둘 다 더하면 준영 어떻게 돼? 누가 사라져요? 결국 합이 예뻐지는 방법이에요. 이 사실은. 써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두는 사실 이유는요. 결국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합이 더하기가 뭐라 했을까요? 뭐 간단해져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두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제 항이 4개일 때는 위에처럼 한 개를 A라고 둘 수는 없어요. 위에는 홀수라서 가능한 방법인데 밑에 짝수일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세팅을 좀 기억해 주려는 거예요.
그림하고 똑같이 풀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요거 하나 풀고 쉴게요. 자, 824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은 별 3개라고 써있는데, 어쩌면 3개가 맞고요. 자,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새 실근이,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이론상 근이 3개 있어요. 3개가 등차를 이룬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랑 이제 고1 때 한 친구는 이게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교육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은 근계수를 외우셨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편의상 두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동호가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공식이 뭐게요? 마이너스 자 a분의 b 맞나? 그치. 자 얘는 혹시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두 분의 곱. 요거였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 얘는 대빵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멘트는 뭐 두 분을 뭐뭐라고 할 때 이런 멘트.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보통 교재, 이런 교재는 다 소개가 되는데 3차 방정식에도 근계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계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자, 써드릴까요? 요 세 개의 이유는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계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즉 그 말은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좀 애매하다는 거야. 왜 이게 공식 교육과정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근계수 공식을 좀 아셔야 될 건데, 근데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좀 예뻐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 공식이. 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자, 문자를 4개 쓸게요. A, B, C, D. 그리고 자, 이론상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어요. 원래 이론상 100차 방정식 근이 100개 있습니다. 그걸 실수로 맞춰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 감마를 둘게요. 그리고 자, 근이 3개인 만큼 근계수 공식이 3종류가 있어요. 아까는 근이 2개라 2종류가 있고 얘는 3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요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제일 처음에는 3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3개를 더하는 공식이 2차 때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나 나름의 규칙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파악한 친구는 사실 이론상 뭐 10차 방정식도 근계수가 가능합니다. 이 규칙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라서 알파, 베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근이 3개라서 2개를 곱하는 조합이 3가지가 있어요. 써볼까요?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가마도 있고 감마, 알파도 있어요. 이 3개를 각각 곱한 걸 더하는 게 두 번째 공식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두 분의 곱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A분의 C.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은요 이렇게 딱 2개씩만 떼서 보시면 이게 그냥 2차 방정식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근이 3개라서 이렇게 그냥 주렁주렁 달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자, 느낌에 나오나?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뭘까요? 각각각 더 있고 2개 더 있잖아. 마지막 거 뭘 것 같아? 자, 3개에다 곱한 것도 있겠지. 자, 근이 3개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셋 다 곱한 게 자, 마지막 공식인데 혹시 여러분 이제 규칙성을 좀 보시면요. 이 마지막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뭘까요? 자, 부호부터 얘 마이너스였지. 얘 플러스였잖아요. 얘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뿔마가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얘 보시면 A분의 B였지. A분의 C였지. 준영아, 얘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사실 교육과정 바깥 내용이지만 그냥 외울만 해요. 이 규칙성을 좀 이해하면 돼요. 이 문제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 세 실근이 나왔잖아. 이 세 실근이 등차를 이루더라. 자, 방금 저희가 배운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세 실근이 뭐라고 들 거거든? 등차를 이룬대요. 자, 방금 저희가 왼쪽에서 배운 건 뭐를 쓰자? 요렇게를 지금부터 세 실근이라고 하자라는 거. 이해돼? 요렇게를 세 실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식을 좀 이용해서 A랑 D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잖아. 사실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등차 수열의 세 개가 합. 이 사실 여기 세 개의 합인 거예요. 세 개를 한번 더해보시면 자, 요 합이 3A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개수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나옵니다. A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계수를 그냥 쓰면 나와요. 이 문제는. 자, A 값 나왔고, 자, A 값 나온 기념으로 써놓을게요. 그리고 D 값은 이제 뭘로 가면 될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공식으로 D 값 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여기서 두 개씩 곱한 걸 더해줄 겁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1 플러스 D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1 빼기 D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합차라서 전개하면 1 빼기 D제곱. 요게 왼쪽에 있는 2번식을 쓴 거예요. 둘 곱한 걸 더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요게 공식이 뭐라고요? A분의 C. 즉 A분의 C 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6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한번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제곱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D가 뿔마 3 나오는데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 D가 3이든 마3이든 같은 X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만 내림 차순인지 오르긴지만 바뀌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D 자리에 3을 대입할게요. 대입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세 근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여기 K 구하라고 있잖아요. 하나 남으면 요거 쓰면 되겠죠. 3번식을 쓰면 K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식이 뭐였냐면 세 개를 다 곱한 거. 즉 8인데요. 얘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분의 D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값이 나오면 그냥 이제 얘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3차 방식의 근계수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풀어드렸고요. 이제 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교육 관련 내용은 아니야. 공식적으로.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답변. 여기까지가 합 전까지 내용입니다.